피터 드러커는 경영자란 모든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들의 과제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이들이 성과를 올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올리는 것에 경영자의 지적 능력이나 풍부한 상상력, 높은 지식 수준이 크게 기여를 할까요? 피터 드러커는 관계가 거의 없다 말합니다. 지적 능력과 지식은 기초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도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적인 자질과 성과 향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육체 노동자는 능률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이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양과 질로 그들의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를 지휘할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육체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1900년 테어도르 루즈벨트 시대의 연방정부는 매우 작았고 그 당시 병원의 지식작업자는 의사만 존재했습니다. 즉, 지식작업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육체 노동자의 능률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조직사회로 지식 기반 조직이 중심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식작업자가 조직의 중심이 되어 조직의 지식과 이론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일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를 육체 노동을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작업자를 세심하게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과 향상 여부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고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직접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작업자는 스스로 감독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지식작업자의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적 중심의 조직에서 책임있는 지위,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의 관리자와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타인의 업무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부하의 업무 방향을 잡아주거나 일의 성질, 방법 결정엔 책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의 업무도 육체 노동자의 일과 성적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기준에 의해 평가됩니다. 즉, 타인을 관리하는 것은 지식작업자가 경영자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부하의 수적 차이가 지식 노동의 성과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 조사 책임자가 부하를 200명 데리고 있을 때 부하의 수가 많으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통찰력이나 상상력이 향상되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를 조직의 활동과 업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자와 전문가와 같은 지식작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게릴라전에서 어떠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가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최하층의 관리자도 사장이나 정부 투자기관에 장의하는 것처럼 기획, 조직, 통합, 조정, 동기부여, 성과 측정까지 합니다. 사장이나 기관의 장보다 의사결정 범위가 좁다고 하더라도 최하층 관리자 또한 경영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하의 수와 상관없이 경영자가 성과를 올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실은 경영자가 성과를 올리고 업적을 쌓는 것을 방해하여 성과를 올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경영자는 의사처럼 간호사에게 30분 동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경영자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어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즉, 경영자는 조직의 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업무에 쫓길 운명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이나 이사가 특정 기능별 부문을 거쳐 승진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곤 합니다. 심지어 미국과 반대로 여러 부문을 거쳐 최고 경영자에 이르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도 일상 업무에 얽매인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왜 경영자는 일상 업무에 붙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경영자를 둘러싼 현실 때문입니다.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파생적인 것인지 외형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 업무의 흐름을 맡기면 안 됩니다. 경영자는 일상 업무의 흐름은 그의 관심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가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의 실적을 이용해 줄 때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식작업자는 모두 다른 기능,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 모두 동료가 생산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경영자가 성과를 올릴 때 중요한 사람은 직속 부하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과 횡적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상사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연관 관계를 갖고 그들의 업무에 자신의 실적이 이용되고 성과와 결부되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는 조직 내부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경영자는 조직 내부에 있기 때문에 조직 외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굴절된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외부를 본다면 이미 내부의 기준에 의해 재단된 것이고 추상화된 필터인 보고서를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즉, 경영자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내부입니다. 하지만 조직 외부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성과는 존재하지 않고 노력과 코스트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는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외부 세계에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외부 세계에 공헌해야 하는 임무와 성과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위험을 진행성 컴퓨터병의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지만 정량화가 가능한 정보는 조직 내부의 데이터입니다. 유럽에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여 관심을 쏟았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처럼 외부 사건을 사실로 접했을 땐 이미 누군가가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나 작업에 소홀히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를 지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은 경영자의 업무성과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책들은 경영자를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그들에게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인간은 극히 드물고 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면 다른 분야에선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일처리 방법의 개선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능 전문가가 아닌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활용할 방법입니다. 즉, 그들이 가진 능력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과 향상 능력은 조직에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기 실현, 업적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성과 향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 책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과를 올리는 능력의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피터 드러커는 능력 향상은 습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발굴하고 재능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경영자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일은 컨설턴트 본인이 성과를 올려야 하고 임무 완수를 위해 조직 내부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과를 올리는 인간 유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는 능력, 성격, 관심 등 모두 천차만별이었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능력이나 그들의 존재를 성과와 연결시키는 습관적인 힘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관인 것입니다.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관적인 능력이고 이는 단순하며 습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인 능력은 5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강점을 기준으로 잡아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두드러지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영역에 힘을 집중하는 것, 마지막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 5개의 능력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이고, 모두 습득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1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